네, 과제 했던 거 잘 살펴보시고 그때 내가 조금만 내줄게 하지 않았었나? 근데 A단계처럼 돼 있는 걸 풀다 보니 한 40문제 됐을 거예요 거의. 자, 번호 불러주세요. 다 할만해? 괜찮아? 오, 사실 뭐 오늘 하는 게 아마 실력 차이를 나타내는, 공부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딱 차이 나기 시작하는 게 오늘 부등식 부분이니까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우리 세희는 부등식 다 빠져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영상 꼼꼼히 보고 일단 체크하세요. 과제하고. 자, 그러면 질문이 없어요? 없으면 이제 오늘 할 거 해. 중요한 건 함수, 방정식, 부등식을 한 세트로 생각하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오늘 부등식 하겠습니다. 오늘 부등식 할 거는 그거 2차 부등식까지는 다 했으니까 유형 18까지 했었나? 오케이. 자, 일단 그러면 유형 19를 먼저 봐. 요건 내가 안 풀어주려고. 선생님 왜 안 풀어줘요? 니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봐. 유형 19 1024번 문제를 읽어볼게. 2차 방정식 삐리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2차 방정식 삐리리는 허근을 가질 때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연립이죠. 첫 번째 부등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양수다 라고 조건 써서 하나 쓰고, 그 다음 밑에 거는 허근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음수다 라고 식을 써버린 다음에 두 개 그냥 부등식 푼 다음 공통범위 찾으면 끝나는 거라 이건 뭐 별도로 얘기할 게 없고요. 오늘 할 거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쓸 건데 나중에 적어두고 꼭 기억하셔야 돼. 반드시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실근의 부호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방정식 버전이에요. 이거 내가 표를 하나 그려줄 테니까 그 표에 나오는 표현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첫 번째 주제. 요런 조건이 하나 있고, 요런 조건을 풀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 세 개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기억하기 쉽게 일단 줄기를 나눠줄게. 지금 얘랑 얘처럼 두 근 모두 어떻다 라는 말은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따져서 풀어야 됩니다. 이따도 마찬가지야. 한 근은 삐리리하고 또 다른 한 근은 삐리리하다. 요 경우는 한 가지 조건만 따지면 된다. 자, 그러면 두 근 모두 양수, 두 근 모두 음수라는 말을 따지는 세 가지를 좀 써볼게. 첫 번째, 양수다, 음수다 따질 수 있는 건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 맞죠? 허수는 크기가, 그러니까 어느 게 크다 작다 말을 못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양수, 음수 이런 말이 나와 있다는 건 실근이란 뜻이기 때문에 실근 조건을 써야 됩니다.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물론 혹시 문제 중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들어있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판별식은 음수도 실수니까 이렇게 쓰는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나와 있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수다라는 조건은 다 써줬어. 근데 그것만 갖고는 두 분이 모두 양수다 음수들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뭘 따져야 되냐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구분하는 거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이렇게 해서 총 아이고 여기 1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라. 두 근 모두 양수이려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나와야 되죠? 두 근 모두 양수야. 그럼 두 개 합하면 양수죠? 그 다음에 이게 알파하고 베타 더해서 양수가 나왔다고 둘 다 양수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한 거야. 두 근의 곱은 둘 다 양수야. 그럼 곱하면 양수죠. 그러니까 더해도 양수고 곱해도 양수라면 둘 다 양수라는 말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따진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한번 여러분이 써볼까? 둘 다 음수야. 그럼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음수이어야지. 곱은요? 양수이어야지.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혹시 문제 중에 일단 방정식 버전은 기준이 0을 기준으로 크냐 작냐를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0보다 크다면 양수, 0보다 작은 건 음수라고 표현했을 때 방정식 버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판별식에다가 두 근의 합과 곱, 우리 방정식 배울 때 했던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부호를 표시해서 이 세 개의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그래서 공통 범위를 찾으면 답. 마찬가지. 근데 한 근은 양이고 또 다른 한 근은 음이다. 이 말은 세 가지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 딱 한 가지만 따지면 된다. 뭘 따질까요? 두 개가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야. 딱 한 종류만 따지면 돼. 뭘 따질까요, 이거? 바로 요거만 따지면 돼요. 하나 양이고 하나 음이니까 곱하면 뭐 나오겠냐? 음수 나오지? 이걸로 끝난 거야. 선생님, 여기도 양수, 음수인데 판별식 왜 안 따져요? 판별식은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판별식이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 근데 두 근의 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a분의 두 근의 곱이 음수라는 건 a분의 c 두 근의 곱 얘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둘이 부호가 반대란 뜻이야. 그러니까 ac가 음수란 뜻이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 b제곱은 무조건 양수가 나올 거고 요 ac 자체가 음수니까 음하고 겹치면 뭐가 돼?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인 경우는 무조건 판별식이 양인 걸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판별식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안에 판별식이 양수다란 말이. 왜냐면 하나 양이고 하나 음이면 두 실근 안에 서로 다른. 그러니까 판별식이 양수 맞는데 이 말 안에 이것 때문에 요게 양수가 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따지지 않아도 돼. 두 개 다 따져도 그냥 얘 범위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요거만 따지면 된다는 게 첫 번째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지금 기억해. 문제 풀 때 기억하지 말고. 지금 실근의 부호라는 건 뭐냐면 뭐 함수를 써주든 방정식을 써줄 거야. 보통 방정식 써줬을 때 이것이 두 근 모두 양수가 됩니다. 또는 두 근 모두 음수가 됩니다. 라는 요 말이 써 있으면 세 가지를 동시에 따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판별식. 물론 서로 다른 두 근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표시한다. 둘 다 양수라면 합도 양수, 곱도 양수. 근데
둘 다 음수라면 합은 음수고 곱은 양수가 되어야 되죠.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요거만 쓰면 더해서 음수 나온다고 해서 둘 다 음수란 말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까지 있어야 확실한 게 되니까. 그 다음 하나는 어떻고 다른 하나는 어떻고. 두 근이 서로 반대고 요게 같은 말이야.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 한 근은 양이고 한 근은 음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이럴 때는 뭐만 따지면 돼? 곱이 음수입니다. 한 종류만 따지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첫 번째야. 이거 내가 캡처를 해놓을게. 혹시 찍어갈 사람들은 지금 찍어놔도 됩니다. 지울게요. 아니면 내가 보내준 걸로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지금 일단 외워. 크게 외울 거는 모두란 말이 들어있으면 몇 가지 따진다고? 세 가지. 하나는 어떻고 다른 하나는 어떻다 그러면 한 가지. 오케이. 볼게요. 자, 이 똑같은 내용이 이제 기준이 0이 아니고 다른 숫자. 그러니까 두 근 모두 3보다 크다 막 이런 식으로 0보다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닌 다른 숫자에 대한 기준으로는 또 이제 함수 버전으로 써줄게. 지우고요. 오늘 요거만 잘 배우면 거의 끝납니다. 부등식이 요걸로 끝이에요.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요거는 똑같은 내용에 대한 방정식 버전이 아니고 함수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돼. 자, 요것도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표를 하나 그려줄게요. 조건을 쓸게. (0이) 아닌 다른 숫자야. p보다 크다. 또 하나는 두 근 역시 모두란 말이 들어있는 개념이 두 근 모두 p보다 작다. 자, 세 번째는 한 근은 p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p보다 작다. 아까랑 큰 구조로는 똑같아. 둘 다 어떤 게 있고 하나는 어떻다, 다른 하나는 어떻다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 모두란 말이 들어있는 이 표현은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따져야 된다. 오늘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야 사실은. 그리고 한 근은 어떻고 또 다른 한 근은 어떻다. 이 말은 한 가지 종류만 따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함수 버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소개할게. 함수 버전이라는 의미는 아까는 그냥 두 근의 합과 곱만 썼는데 얘는 이제 0 기준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쓰기가, 그러니까 외우기가 쉬울 거야. 자, 한번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기준으로 할게요. 두 근 모두 p보다 큰 2차 함수 그림을 그려볼게. 너네들도 공부할 때 그래프 모습을 보고 조건을 쓰는 연습을 한 번만 해보시면 돼.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여기가 두 근이 여기인 거예요. 두 근 모두 p보다 큰 쪽에 있어요.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야. 두 근 모두 p보다 작다의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면 두 근 모두 p보다 작다를 나타내는 그림이야. 이건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따지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얘 둘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세 가지가 조건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요. 크다 작다의 개념은 실수에 있냐 허수에 있냐. 크다 작다라는 개념. 실수에만 있는 거야. 허수에는 크다 작다 개념이 없어. 3i하고 4i하고 누가 커?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고, 가짜 숫자는. 그러니까 여기 뭐보다 크다 작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수라는 얘기야. 실수. 그러니까 실근. 그러니까 역시 판별식 조건을 사용합니다. 물론 여기도 서로 다른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이렇게 다른이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다면 판별식 조건을 이렇게 써야 돼요. 얘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근이 작다 크다니까 실근이므로 판별식 조건을 사용하여 여기도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있다면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 판별식만 가지고는 이 두 가지 조건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하나 더 필요해. 함수값을 보겠습니다. 이 함수 f에다가 p를 대입하면 fp는 여기죠. 여기 나타내는 값은 양수야 음수야? x축보다 위니까 양수. 네. 그러니까 p 대입하면 양수 나와. 요게 조건이에요. 그럼 이 그림 보고 얘기하세요. fp는 양이야 음이야? fp. 서윤아. 정신 차리고. fp. 네. 서윤이. 저요? 네? FP요? 네. 여기다 p 대입하면 함수값이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자신있게 대답해야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바꿀 기회 드립니다. fp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요. 아. 양수. 야, fp가 y값 말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다 p 대입할 때 y값이 양인 자리야 음인 자리야? 근데 왜 음이래? 쫄지 말고 자신있게. 바꾸기 주신다고 해서. 안 바꾸면 되지.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못 먹고 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못 차려. 함수값이요. p 대입하면 양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판별식 따져봐도 함수값을 따져봐도 이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 하나가 또 필요해. 더 구체적인 조건. 하나는 대칭축입니다. 여기가 대칭축 위치죠. 그러니까 축의 위치가 P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대칭축의 위치가 P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부등식을 각각 풀어야 돼요. 그런 구분이 돼. 근데 판별식 따져봐도 구분 안 돼. 함수값 따져봐도 구분 안 돼. 대칭축 위치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 세 가지 따지는 거야. 그럼 서연아 외우기 힘드니까 여기서부터 읽어. 세 가지 뭐 따진다고? 이렇게 세 가지 따진다고? 함, 축, 판. 이게 따져야 될 세 가지야. 모두란 말이 들어있을 때 P보다 크다 작다에 해당되는 함, 축, 판. 이렇게 세 개 따지면 돼 라고 기억하면 되죠. 뭐 따지면 된다고? 함축? 아래부터 읽는 게 기억하기 쉬워. 판축함보다는 함축판이 더 외우기 쉬워. 혹시 세 글자 가지고 가장 외우기 쉬운 글자 배열하면 뭐냐? 나는 함축판 같아서 했어. 너네가 더 기억하고. 축판함. 판함축? 나는 그냥 함축판. 발음이 그냥 쉬워서. 판축함? 함축함이지. 함축판. 함축판이 나는 읽기에 좀 편하더라고. 너네들은 알아서 해. 근데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고 이 세 가지 모두 따져서 부등식 세 개니까 나중에 세 줄 겹친 데를 답을 쓰는 거야. 얘는 함수 버전이야. 함수 그래프를 보면 알아. 세 가지 따진다는 건 이 말, 요런 개념이면 세 가지 따져야 돼. 그 세 가지가 뭐라고? 함, 축, 판.
쓰는 건 판별식부터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데 세 가지가 다 들어가면 돼.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한 근은 P보다 크고 한 근은 P보다 작다니까 여기에 P가 있으면 한 근은 P보다 크고 다른 근은 P보다 작다. 이 말이 되죠? 그래서 이 말을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어. 자, 이 말하고 이 말 같은 말 같아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대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답니다. 이때는 한 가지만 따지면 돼. 아까 방정식 버전에서는 두 근의 곱이 음수예요. 이거 하나만 따지면 끝나는 거였었어. 근데 이 0이 아니라 P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가 돼 있을 경우 이때는 한 가지 종류만 따지면 되는데 그 한 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P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음의 값을 갖죠? 그러니까 FP가 음수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개념은 아까랑 똑같아. 두 근 모두 어떻다 저쩌다 그러면 세 가지. 한 근은 어떻고 다른 한 근은 어떻다 그러면 한 가지. 근데 이 세 가지가 함축판. 여기는 그냥 함수값만 따지면 돼. 이렇게. 자, 요게 이제 공부를 해서 꼭 알아두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두 번째입니다. 근의 분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나머지 모든 유형은 아까 한 거랑 요거만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점수차가 나. 공부한 사람과 덜 한 사람이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네, 문제를 해석을 해서 어떤 말인지 인식한 다음에 어떤 조건을 써야 되는지도 다 기억하고 있고 세 가지를 각각 푸는데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공통 범위도 찾아내야 되고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점이 높아요. 다른 게 뭐 4.2점 그러면 4.8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모든 문제 배점이 선곡고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가 배점이 문제마다 다릅니다.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게 약간 난도 있는 문제. 선곡고는 1번부터 4번까지 4.4, 5번부터 8번까지가 4.5, 9번부터 12번까지가 4.6, 13번부터 16번까지가 16번까지가 4.7.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주관식은 몇 점 뭐 이렇게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근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주관식 문제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방학 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서술형 쓰는 것도 계속 문제 풀 때. 근데 선생님은 서술형이나 단답형 객관식을 따르게 보지 않는 게 풀어놓고 보기에서 찾으면 객관식, 풀어놓고 정답만 쓰면 단답형, 그냥 풀어놓은 걸 그대로 옮긴 게 서술형. 이렇게 생각하고 풀고 있어. 그래서 모든 문제 풀 때 나는 서술형으로 풀고 있는 거야. 서술형으로 풀고 있는 거야. 자, 요게 두 번째 근의 분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외워보세요. 캡처해놓을게. 자, 기억할 수 있을까요? 싹 지워버리면 눈앞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마술. 지워보겠습니다. 말 뜻을 잘 기억해 보시고, 그러니까 문제 해석해야 돼. 자, 그럼 한번 유형 20 가볼게요. 유형 20. 1028번. 3x제곱 플러스 2에 3m 플러스 1 x 더하기 m 플러스 1은 여기랑 방정식이 있어. 이게 두 근 모두 음수입니다. 야, 그럼 방정식 버전이냐 함수 버전이냐? 방정식 버전이죠. 0보다 크냐 작냐 따지는 문제니까. 그러면 모두라는 말을 보고 너네들은 세 가지를 따져야 돼. 여기에 혹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나요? 문제 중에? 없죠? 그렇다면 판별식 조건이 첫 번째인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근의 합. 여기서 두 근의 합 한번 읽어볼래요?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 3m 플러스 1. 그러면 두 근 모두 음수니까 두 근의 합은 양수 음수. 음수가 되어죠? 세 번째 두 근의 곱. 3분의
세 번째, 두근의 곱 3분의 n 플러스 1, 그죠? 네, 요거 양수 음수. 두근의 둘 다 음수야. 양수. 요 부등호 방향 조심하시라고. 자, 요 세 개를 풀어서 공통범위 찾기만 하면 돼요. 이제 부등식 푸는 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판별식부터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면 되겠죠? 4는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러면 9m제곱 6m 빼기 3m 플러스 3m 플러스 1 빼기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빼기 3 자, 그러면 인수분해 되나요? 3m 2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 오케이. 그러니까 3m 플러스 2 3m 빼기 1 0보다 크거나 같다. 큰 쪽이니까 바깥쪽 범위 쓰면 되겠죠. 3분의 1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 m이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m이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판별식으로 따진 범위 1번. 자, 두 번째 두근의 합으로 해볼게요. 양변에 3을 곱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겠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3m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이게 이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양변에 3을 곱하면 부등호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m 플러스 1이 양수가 되니까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부등식 나왔고, 그럼 수직선에 그리는데 이렇게 먼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그랬고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는데 마이너스 3분의 2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은 크다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데 마이너스 1은 요점에 있겠죠. 자, 부등식 몇 개 풀었다고? 3개. 그러면 답 쓸 땐 3줄 겹친대. 만 쓰면 돼. 여기죠. 맞아? 네, 그래서 최종 답은 m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답이 되는 문제. 두 근 모두 음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다른 문제 하나 더 보여줄게요. 1030번입니다. 자, 1030번은 왜 해주느냐? 이 문제 먼저 쓸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다. 자,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이거 뭐죠?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아까 했던 것 중에 한 근은 양이고 다른 한 근은 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이거 하나만 따지면 되는 문제지. 근데 거기 밑에 또 다른 말이 하나 있어. 거기 뭐라고 써있죠? 요 말이 들어있으면 조건이 하나가 추가돼가 돼. 두 근의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은 똑같대. 야, 그럼 양수 만약에 두 근이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 똑같으니까 하나가 2면 하나 마이너스 2잖아. 이 말은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말로 써야 된다. 혹시 절대값의 크기에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 써야 돼요. 만약에 양수근의 절대값이
음수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런 말이 나왔으면 이거에다가 뭘 추가하라는 얘기냐면 두 근의 합이 양수입니다를 추가하라는 얘기죠. 왜? 양수근 절대값이 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절대값이 얘가 커.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양수가 된다는 제한 조건이 하나 더 걸리는 거라고. 추가해 준단 말이야. 플러스. 그래서 절대값이 크기 또는 같다 이런 말 나오면 조건을 추가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자, 풀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한 근은 양, 다른 한 근은 음이니까 두 근의 곱, 음수다. 이 조건이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이 m제곱 빼기 16. 요게 음이다. 그러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에 추가로 절대값이 똑같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알파하고 베타하고 더하면 0이 된다는 추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두 분의 합은 요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m은 이 범위에 있어야 하고 5 또는 1이야.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따져보면 될 수 있는 값은 1 하나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m 값은 1이라고 적어줘야 된다. 자, 아까 했던 말을 기억할 수만 있으면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써먹지 못하면 그냥 못 푸는 거고. 그러니까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못 푸는 거죠. 아까 그걸 기억하고 써먹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점수 더 받는 거고. 뭐 그렇죠.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도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여기는. 실력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고 얘가 4점대 후반이기 때문에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바뀔 수 있는 문제 맞아요. 학교에서는 뭘로 그러면 등급 가리겠냐? 다 비슷비슷하니까. 뭐 이런 문제 한두 개 더 섞어 넣어야지. 맞추냐 못 맞추냐 가지고 따지는 거. 수능도 마찬가지 아니야? 고만고만 하다가 무슨 킬러 문제처럼 그 난이도 높은 문제 한 두세 개 배치해 놓고 그거까지 풀면 등급 나오고 그거 못 풀면 그냥 뭐 2, 3등급. 그만큼의 노력을 더 드려야 됩니다. 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근의 분리, 즉 0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가 아니라 특정한 숫자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가 하는 함수 버전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1032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2mx 더하기 m 더하기 6은 0 이렇게 되는데 두 근 모두 1보다 작습니다. 요거 푸는 거야. 요 숫자가 0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0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죠. 요거는 함수 버전이고요. 함수 버전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쳐다보면 기억하기가 쉽다. 얘가 2차 함수 fx라고 생각해. 아래로 볼록이에요. 두 근 모두 1보다 작으려면 1이 여기 있다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요 말 보고 세 가지를 따져야 돼. 세 가지가 뭐였지? 함, 축, 판. 그죠? 함, 축, 판입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 쓸 때 조심할 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냐 없냐 그 얘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판별식은 실근이니까 이렇게 써야 돼.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대칭 축의 위치가 1보다 작다라고 조건을 쓸 거야. 대칭 축 위치를 읽어볼까? 함수할 때 계속 얘기했어. 편하게 읽을 수 있게. m이죠? m. 그게 m. 얘가 1보다 작은 쪽에 있다. 이 조건이 하나 추가. 그 다음 함. 1 대입하면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양수. 그러니까 f1이 양수란 조건도 들어가야죠. 1 대입하면 쓰는 거예요. 1, 2m, m 플러스 6 양수.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7이니까 m은 7보다 작다.
판별식 계산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둘, 셋. 수식선 그리자. 이건 하나 시킬 테니까 잘 보시고 3보다 크거나 같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그 다음 1보다 작은 7보다 작은 부등식 3개를 풀었고요. 3줄 겹친 곳을 찾아 여기요. 그죠? 이렇게 쓰면 최종 답. 여기에서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되죠. 자, 좀 니네들한테 헷갈릴 만한 문제를 하나 낼 거야. 근데 아까처럼 그래프 그림을 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1034번 도전하세요. 1034번 풀면 됩니다. 나도 문제는 써놓을게. 그래프를 잘 생각하시고 조건을 어떻게 할 건가. 아직까지 안 나왔다면 판단이 안 돼서 망설여서 그래. 계산으로는 다 나올 만하죠. 일단 두근 모두야. 그러니까 3가지 따질 거야.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은 안 보입니다. 그냥 두근이라고만 나와있죠. 그러니까 함축판 중에 판별식은 이렇게 쓰면 맞아요. 그 다음에 대칭축의 위치. 이게 문제인데 대칭축이 여기죠? 이 자리가 얼마입니까? 2분의 K요? 그러면 2분의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쪽에 있고 1보다 작은 쪽에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대칭축의 위치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 함수값 따져야 될 텐데 함수값을 써야 되는데 경계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2개가 나와야지. 이 둘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f-1 양수 동시에 f1 역시 양수. 그러니까 부등식이 4개가 된 거랑 같은 개념인 거죠. 자, 그럼 판별식부터 따져서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요게 이제 하나의 범위. 여기는 2배만 해주면 되니까 요렇게 써주면 2번째 범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렇게 되니까요. K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가 되는 게 3번째.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이거 4번째. 자,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있고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여기. 두 번째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쯤이 2가 되는 거니까 이런 그림 하나.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은 요 사이에 있겠죠? 이게 좀 복잡하니까 좀 넓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먼저 그리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니까 요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되면 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부동호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네 줄 겹친 데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쓴 사람은 정답이에요. 다들 잘 맞췄어요? 네. 그래서 이 실근의 부호, 근의 분리 이 문제는 문제 조건을 보고 세 가지를 따지는지 한 가지를 따지는지, 이게 함수 개념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쓸 건지 방정식 버전으로 두 분의 합과 곱을 사용할 건지 판단이 돼야 문제를 풉니다. 자, 지우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유형이 발전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20이라고인데 별표 2개 치세요. 요건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면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고, 이건 저는 자사고 쪽에서 자주 냈던 문제. 자, 1036번을 예를 들게요. 4차 방정식이야. 이 4차 방정식인데 이게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 근데 이 4차 방정식에 해당되는 문제의 특징이 있어. 1036, 1037, 1038 세 개를 봐봐. 식을. 공통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는 0. 방정식이니까 는 0 들어갑니다. 눈을 떠. 응. 어떻게? 식 모양으로 물어본 거야. 식 모양이 공통인 특징이 있어. 응. 또 1창. 잘 봐봐. 세 개다. 공통 특징이 있어. 4차식은 4차식인데 3차가 1차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4차 방정식이 4차와 2차와 상수항으로 되어 있는 4차 방정식이야. 그거 4차, 2차, 상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는데 인수분해할 때? 보기차식. 복 2차식 구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지금부터 풀기하지 말고 보세요. 그냥 풉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게 4차와 2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x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방정식이 라지 x 제곱 k-2의 x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구조로 돼. 잊지 말아야 될 거, 여기는 x가 근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네 실근은 x 값이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이란 뜻이야. 근데 여기서 x, 스몰 x의 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했어.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라지 x인 거야. 즉 이 자체가 어떤 수의 제곱되는 숫자라고. 그러면 실근을 갖는다는 건 x제곱의 값이 양일까요? 0일까요? 음일까요? 실근을 가져. 양 또는 0.
아,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못. 자, 다시요. 차이가 생기는 게 어디서 생기냐면 얘는 스몰 x 값이야. 근이. 그게 서로 다른 네 실근, 즉 x가 실근 4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 스몰 x의 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했어. 그때 생긴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라지 x야. 그런데 x가 실수라면 x제곱의 값은 양수가 되거나 또는 x제곱이 0인 경우에 실수가 됩니다. x제곱이 음수가 되면 뭐가 되죠? 허근이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잘 봐봐. 지금 내가 이제 이해를 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요 방정식으로 서로 다른 내실근이란 말이 요렇게 치환한 방정식에서는 어떤 근을 갖느냐로 말을 바꿀 수 있을까가 핵심이야. 그걸 힌트를 주자면 여기에 있는 라지 x는 어떤 수의 제곱에 해당되는 숫자야. 그런데 그 제곱에 해당되는 숫자가 양수이거나 0일 때가 실수인 x라고. x제곱의 값이, 즉 라지 x의 값이 음수면 허근을 갖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4개 다 실수가 되려면 이거 아니면 이게 돼야 돼. 즉 라지 x의 값이 이거이거나 이거가 돼야 되는데 라지 x의 값이 0이 되면, 즉 x제곱이 0이면 중근이 되죠. 그러면 라지 x가 중근이면 이게 서로 다른 내실근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x제곱에 해당되는 값이 양수가 되어야 x값이 2개씩 생겨난단 말이죠. 결론, 이렇게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치환한 라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는 이 라지 x의 값 2개가 모두 양수가 되어야 스몰 x의 값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돼서 4개의 실근을 가질 수가 있다. 즉 이 말이 이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바뀌는 거야. 따라서 두 근 모두 양수란 조건이니까 우리가 할 거는 3가지를 따져야 되죠.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서 서로 다른 한별식 조건은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의 k 마이너스 2. 두 근의 합은 양수가 되어야 하고요.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얘도 양수가 되어야 된다. 곱, 합도 양수, 곱도 양수. 그죠?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8k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4 죽음. 그러면 k에 k 플러스 4 양수가 되니까 k가 0보다 크다 또는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요게 이제 판별식 조건에 의한 범위. 두 번째 얘는 마이너스 k 빼기가 양수니까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k 빼기가 음수가 되니까 k가 2보다 작다. 요게 두 번째 조건. 요거는 2항하는 2로 나눠주면 k는 작다 2분의 1. 요게 세 번째 조건. 따라서 수직선의 그림을 그려보면 0보다 크다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 다음에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다. 그럼 세 줄 겹치는 곳을 답으로 써야 되므로 요 부분하고요. 여기도 요 부분이 세 줄이 겹치죠.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k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써집니다. 요게 너네들이 풀 문제 중 가장 어려운 류의 문제입니다. 이해돼요? 네. 자, 아직 안 끊고 갈게. 내가 실시간 충분히 줄게요. 1037번 하나를 더 보여줄게. 4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 4제곱에 k 더하기 1의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k제곱에 빼기 5k 빼기 3은 0. 요 방정식에 해당되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요건 쉬운 문제예요. 이해만 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얘를 아까처럼 이렇게 치환을 해주게 되면 라지 x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의 라지 x 더하기 2k제곱 빼기 5k 빼기 3은 0. 그러면 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 말이 요 방정식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바뀌는지 이해돼요? 지금 얘는 x제곱의 값이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려면 이 x의 값으로는 양수가 돼야 되죠. 맞아요?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려면 x제곱, 즉 라지 x의 값이 음수가 돼야 되지. 따라서 라지 x에 대한 방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한 근은 양이고 다른 한 근은 음이 되어야 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게 이해가 된 사람은 너무 쉬운 문제야. 자, 그러면 한 근은 양이고 한 근은 음이니까 뭐만 사용하면 되겠냐? 두 근의 곱이 음수. 한 개만 사용하면 되죠. 두 근의 곱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 즉 2k제곱 마이너스 5k 빼기 3의 음수. 이 부등식만 풀면 답이 끝나는 거야. 아까처럼 복잡할 이유가 없는 문제야. 이게 더 쉬운 문제예요.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까처럼 이 표현이 이렇게 의미를 갖는다는 것과 이 표현이 이렇게 의미를 갖는다는 게 다를 뿐이죠. 그건 안 지울 거니까 체크해 두세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2차 부등식 마무리.